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겨 난 놓아여도.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했던 사람은 이적이라는 가수인데요. 그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매번 실패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위 사람들은 비웃음이 섞인 시선으로 이적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가수는 보란듯이 꿈을 이루겠다며 이 가사를 적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적 씨는 가수로서 성공하여 많은 음악을 만들고 있지요. 우리 강동초등학교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다 보면 어느덧 꿈이 여러분 옆에 와 있지 않을까요? 7월 강동초등학교 꿈꾸는 라디오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꿈은 독이라고. 세상이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자, 꿈꾸는 라디오는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수학여행이 있어서 이렇게 7월이 되어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번 방송 앞부분에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준혁 DJ나 서원 DJ 모두 하고 싶었던 것을 3가지 꼽아보았는데요. 이번 수학여행에서 3가지 바람을 이루었는지 또 그 외에 수학여행은 어땠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갈매기 머리의 서원 DJ. 그때 이야기했던 3가지를 다 타보았는데요. 그중 티익스프레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진 않았고 더블락스피는 상상할수록 다시는 안 타고 싶어요. 저는 준혁 DJ 조랑 채빈이 조랑 같이 다녔는데 우리 조끼리 다니는 것보다 재밌어서 좋았고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진실게임을 했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밀이에요. 이 계기를 통해 친구들이랑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죠, 서원 DJ? 뭐 하고 갔어요? 계속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일단 넘어갈게요. 뭐 서원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요? 네, 그냥 합니다. 선생님 또 첫째 날 우리 반 아이들이랑 티익스프레스 탔을 때 반 친구들이 많으니까 놀이기구 대기줄에서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조언 중에 놀이기구를 안 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같이 기다릴 친구가 많아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준혁 DJ는 어떤 부분들이 즐거웠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 타고 싶었던 티익스프레스를 우리 선생님과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서원 DJ와 마찬가지로 함께 다녀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또 숙소에서는 우리 하진이와 나이트 투머치 토크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 우리 조에 채광이가 있었는데 거의 뭐 인간 내비게이션급으로 길을 잘 찾아주어서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대본이 없는 건데 수학여행에서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갑자기 질문하는데 네. 좀 솔직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지. 에버랜드에 그러니까 계획을 안 짜놓고 가니까 계속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너무 반복하니까 힘들어요. 에버랜드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인가요? 길었던 점도 있었고 네네. 계획을 제대로 안 짜서 그렇죠.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그렇죠. 에버랜드를 이틀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계획이 필요하죠. 이게 너무 또 그냥 무작정 하기에는 또 너무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준혁이는 좀 아쉬웠던 점 있나요? 네, 채광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빨리 찾아주어서 놀이기구도 빨리 탔는데 빨리 탄 덕분에
다음 날에 탈 놀이기구가 없어서 다른 놀이기구를 똑같은 놀이기구를 또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최강희가 아쉬웠다 이런 뜻이네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런 건 아닌가요? 네네. 선생님 듣기엔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요. 예. 이간질 전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놀이기구를 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생님이 단체방에 선생님 범퍼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랑 타서 다 치고 싶었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 반 친구들 범퍼카 다 치고 싶었는데 이용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치지 못하고 특히 장지민 학생의 역습을 당해서 공격을 못한 게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학여행에서 기억나는 건 특별했던 건 바로 T익스프레스. 그 놀이기구를 선생님 4번 탔거든요. 근데 보통 놀이기구를 타면 탈수록 익숙해서 덜 무서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기구는 탈수록 자꾸 그 스릴 넘치는 떨어지는 구간이 상상돼서 더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서고 있으면 저걸 내가 또 떨어져야 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숙소가 너무 좋아서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2차까지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수학여행이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수학여행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수학여행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7월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6학년은 박사 인증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또 울산사랑 대행진도 있죠. 7월에도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서 방학도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꾸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6학년 2반 송광익 학생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2반 이정화입니다. 수학여행 2일차 때 광익이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부터 많이 나간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환, 허준혁, 저, 송광익 이렇게 넷이서 스카이웨이를 탔는데 자꾸 이상하게 광익이 쪽으로 기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왼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광익이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앞뒤 애들은 수평 맞춰서 잘 가는데 저희는 오른쪽이 너무 기울어지는 게 무서워서 제가 왼쪽으로 엄청 갔더니 드디어 수평이 어느 정도 맞춰지긴 했습니다. 뒤에 친구들은 그래도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내리고 광익이만 오른쪽에 앉아있으니까 엄청 시소처럼 기울어져서 같이 탔던 친구들은 배꼽 떨어지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송광익 학생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6학년 2반 이채광입니다. 수학여행에 갔을 때 일입니다. 첫 번째 날에 옆에 있는 광익이와 썬더폴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서 광익이한테 방귀 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광익이가 독가스를 유출한 것이었죠. 그랬는데 뒤에서 방구 냄새 라고 하셔서 같은 조원끼리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웃겨서 계속 웃었어요. 그걸로 넘어가면 다행인데 둘째 날 또 썬더폴스를 타려 가다가 누군가가 광익이한테 장난을 쳤는데 그 과정에서 광익이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왜 그러고 사냐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애들끼리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저는 광익이와 같은 조로 다니면서 계속 옆에 있긴 했어요. 광익이의 그런 행동으로 정말 즐거웠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둘째 날 광익이에게 욕을 한 사람들이 욕을 한 건 나쁘지만 또 우리 조가 그런 행동을 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밖에 나가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요. 아마 광익이도 다음부터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을까요? 신청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 이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경주월드를 갔었습니다. 자유로드롭을 타려고 키를 쟀는데 145가 안 돼서 못 탔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보고 키가 많이 작네, 키 좀 커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상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찍 하고 나버렸습니다. 저는 키 커 보이려고 굽 3.5cm나 되는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못 타서 속상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키 작다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장난으로라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네요. 사람들에게는 다들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나의 약점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점이요. 그런 점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걸로 놀리면 엄청 속상하고 상처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등학생 때 키가 너무 작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6학년 때 키가 130이 안 되고 몸무게도 선생님 기억이 한 24kg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걱정하셨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 당시 친구가 선생님 너무 귀엽다면서 집에 갈 때 업어서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마치 유치원생을 보는 느낌처럼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키가 무럭무럭 자라 지금은 작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때 그 어린이 때 비하면 이것보다 더 작을 것 같았는데 많이 자란 거죠. 그런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준혁 DJ는 혹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나요? 항상 귀찮아하는 버릇이 콤플렉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집에서 자러 침대에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많고 항상 일을 조금씩 미뤄요. 네, 그러면 혹시 서원 DJ는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나요? 딱히 컴플렉스는 없고 잘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그 버릇이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에요. 그 버릇을 고쳤다가 최근에 다시 생겼는데 얼마 전에 손톱이 너무 예쁜 친구를 보고 아, 나도 저런 손톱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일샵 이모는 손톱 물어뜯으면 세균 먹는 거라고 또 손톱이 안 예뻐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치고 싶은데 행동이 자꾸 손으로만 가네요. 이런 거 보면 누구나 컴플렉스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커가면서 이런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고 또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키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청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길 바래요.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컴플렉스를 장난으로라도 놀리면 안 되겠죠? 그럼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Ay,
끊어버리고만 싶어 이거다 그만 놔버리고 싶어 모두 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도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면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 우린 앞만 보고 살도록 되었으니까 주위에 남아있던 행복을 놓쳐 빛나지 못하는 걸 네까지 깨물라도 행복은 됐어 내 트랙 업데이트 되는 건 bring it 했어 잠깐 반짝하고 말까 like barcode 빛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삐끗이고 down 삐끗이고 down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끗이고 down 삐끗이고 down 영수증은 벌줘 마지막 존심을 위해 삐끗이고 down 삐끗이고 down 영수증은 챙겨줘 우리 추억을 위해 삐끗이고 down 삐끗이고 down 비틀비틀거리다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를 수도 굳이 피를 안 봐도 되는 현실의 감사를 뒤를 잇는 것이 아닌 그저 있는 힘을 길은 나는 길을 쓰지 않고 만들어 믿음 뿐인 길을 그리고 지금 나의 비밀을 아는 너는 묻지도 울지도 아리송한 표정을 하고 있군 검은 줄들의 모양은 다 다르긴 해도 삑소리 나면 우리 모두를 빛으로 비추겠지 비틀비틀 거리는 걸 빛나던 것 같아 깊은 늪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난 늪에 빠진 기분이었던지 모르겠어 난 널 갈 수 있어 지평선 너머의 이미지의 곳으로 삶이란 흐르는 오케스트라 우리는 마이스트로 저는 수족구부 부원 남유빈이라고 합니다. 수족구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할 때 체육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못 받으면 시합 나가서 서브 생공은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땐 조금 속상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허락되기도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족구부가 열심히 하면 체육 선생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연습을 거침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족구부 화이팅! 우리 학교에는 스포츠 클럽들이 많죠? 대회에 나가서 다른 학교 클럽들과 대결을 해야 하다 보니 연습할 때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회를 나가보면 혼나더라도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6월 30일 대회에 나갔던 수족구부는 2번의 경기에서 둘 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엄하지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요? 네,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광민 학생도 족구부에 선통과 사연을 보냈는데 라디오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족구부는 수족구부와 같은 날 있던 대회에서 안타깝게 탈락을 해버렸다는. 비온데도 열심히 수고한 족구부 친구들에게 이 사연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족구 대회가 아직 여러 번 남은 걸로 아는데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빌면서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y call us Let's go! 뭘 좀 아는 놈들이 뭘 좀 알려주려 해 이게 뭔가 싶을걸 근심 걱정 가득 찬 세상살이 걷어차 내 스타일로 나 follow 거기 두 줄로 가로 너희 마음 다 알아 손을 뻗어서 하러 하기 힘든 건 내일에 그냥 해달라 해 다음에 하면 돼 한번 선 인생 멋지게 살자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한다면 하는 놈 그게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나 똑똑하지 거침없이 나 달려가지 거침없이 나 날아가지 거침없이 더 거침없이 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하지 않지 우유부단하지 않지 수고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드는 중임 우리의 재능을 keep up 막힘없이 나는 go 굳이 설명 안 해도 뭐든지 내 맘대로 난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달려가지 거침없이 날아가지
자, 준비 고. 기수 근데 예전부터 약간 성숙하다. 맞아.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 김익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제겐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로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키워온 과학자라는 꿈이 요즘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제게 공부를 그 정도밖에 안 하면 과학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담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유재석과 이적이 부른 말하는 대로를 신청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지낼 텐데 그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꿈 때문에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불안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서은 DJ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의 삶이라고 엄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라디오도 제 꿈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준혁 DJ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면라이더가 되는 게 농담이고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저번에 자치법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판사분들이 멋져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아, 선생님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땐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꿈이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언젠가는 기자가 되는 꿈도 꿨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처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선생님이 되었나봐요. 완전 농담이죠. 하하하. 우리 익명의 친구의 부모님께서도 우리 친구가 잘 되길 원하시지만 표현 방법이 익명의 친구에게는 부담이 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실제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닐 텐데요. 익명의 친구가 부모님께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부모님께 부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하신 신청곡대로 익명의 친구가 말하는 대로 좋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4가지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1학기 라디오 방송도 몇 회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소개 못한 사연이 많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꿈꾸는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